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저희 촉TV가 여러분들을 배운 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단히 힘이 드시죠. 코로나19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눌 것은요.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파킨슨의 법칙 재발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법칙 하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개인이나 조직은요. 어떤 업무가 주어질 때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요. 슬슬 업무를 질질 끌면서 시간 보내기를 많이 좋아하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하는 이런 이론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최근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조직이나 개인 측면에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파킨슨 법칙의 재발견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파킨슨 법칙의 재발견에 대해서는요. 근착 영국의 주간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바틀비 칼럼에 게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촉TV에서는 여러분들께요. 매년 100권의 책 읽기와 매주 한 권 내지 2권의 책 읽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주간 잡지로는요.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 잡지는 1843년도에 발간돼 가지고요. 벌써 150년의 세월을 넘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주간지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요. 가끔씩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요. 미국의 저명 교수들은 이코노미스트를 꼭 읽고 있고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제 지도 교수도요. 미국에서 이코노미스트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잡지는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자유주의가 우리 세계 경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는 가장 앞선 그러한 잡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세계 경제를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잡지가 대단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킨슨 법칙의 새로운 재발견과 관련해서도 이 잡지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법칙은요.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올인하기보다는요. 주어진 시간에 업무를 질질 끌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관료 조직의 경우에는요, 조직의 목적이나 업무량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조직의 인원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또 한편으로 관료 조직 전반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조직에서 예산이 끊임없이 팽창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모든 조직이 주어진 예산은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써버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적인 일도 과감히 실행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스킨슨의 법칙은 그 65년 전에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파킨슨이란 분이요,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이코노미스트에다가 그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기고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1955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파킨슨이 쓴 예는요, 모든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일하는 행태를 보니까 할머니가 손녀에게 편지 보내는 행태와 비슷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들이 손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편지 필기 도구하고 연필 또는 뭐 이런, 여러분들 아시면 어릴 때 보면 공책, 이런 편지지, 이걸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선 글을 좀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봐야 되니까 또 글 쓸 때 필요한 그 돋보기를 찾아서, 안경과 돋보기를 찾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선녀한테 글을 쓰려면 이것저것 찾아볼 자료도 있고 또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슬슬 이것저것 들춰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녀를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글을 써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쯤 우체국에다가 선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처럼요, 그 할머니들은 불가피 이렇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지만은 관료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얘기죠. 이러한 파킨슨 이유로는요,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론으로 추가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한 5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스톡 샌포드 추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우리 일이라도요, 그 마지막 1분까지 이루는 일이라는 것은 1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호프만 추론으로서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우리 업무 대부분이 그 주어진 시간에 맞도록 조정되어지면서 일이 추진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수요에 관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자원을 쓸 때도요, 그 자원의 공급되는 만큼 계속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석유 자원도 계속 공급이 늘면 그에 맞춰서 우리 수요도 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비에 관한 추론인데요, 우리 소비도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에 맞춰서 계속 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관한 추론도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데이터 저장 장치가 계속 개발되고 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 저장도 그만큼 계속 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요, 그 모든 조직에서, 기관에서 재택근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파킨슨의 법칙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일을 좀 싫어하는 직원들 경우에는요, 집에서 상관이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어진 일을
미션이 주어진 시간까지 맞춰서 질질 끌어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5분 정도에 끝낼 일인데도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보고 시간에 맞춰서 5분에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놀다가 들어와서 마감 시간에 맞춰서 보고하는 이런 경향이 많더라 하는 얘기고요. 둘째는요, 일을 좋아하는 일벌레들의 경우에는 하여튼 상관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능한 시간은 전부 투입해 가지고 일에 몰두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요, 이들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줌 회의로 인해서 바쁘다 바빠 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자들은요, 그 부하 직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줌 회의를 개설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줌 회의를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다 보니까요,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줌 회의가 지나치게 또 길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파킨슨 법칙 현상이 이 언택트 코로나19 시대에 또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파킨슨 법칙은요, 지난 그 70여 년간 너무 강력하게 그 조직이나 국가 차원에서 작동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비대면 재택 언택트 경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파킨슨 법칙을 대응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매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채찍씩 해 나가면서 실행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직 차원에서 보면요, 국가거나 기업이거나 간에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 중심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 중심 관리를 하더라도 일단 그 관료 조직이 되면 그 조직 자체가 커지고 예산이 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형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권한을 위임을 해서 모든 조직원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대면 경제에서 나타나는 파킨슨 현상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여튼 비대면 경제일수록 더구나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 진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갈수록 각 개인들이 스스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러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상 교육 훈련을 열심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그 소프트웨어, 방법론,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장에 ThinkWise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다양한 그 참여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교류를 하고 그에 맞춰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실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그 평가를 받는 이러한 그 도구들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비대면 경제에 있어서요, 이런 그 파킨슨적인 관료적 그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이 발견된 파킨슨 법칙의
재발견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시 컨설팅 톡톡으로 돌아가서 제 6탄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봉착하고 있는 핵심적인 3가지 애로 요인인 3P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